네, 오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도 포착해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긴 이번 주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잘 정리해야 또 다음 주에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오늘의 시장 내용부터 정리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한국보다 중국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스스로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일단 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뭐 오늘 네.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워낙에 강했고 또 국내 증시는 또 워낙에 부진해서 그냥 중국 증시가 좀 부러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뭐 키워드를 좀 설정을 했는데요. 정말 뭐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앵커님께서 또 인사를 하셨듯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 시청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세는 역시 외국인 매도가 너무나 계속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뭐 연기금과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들이 200억대, 300억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무기력한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결국에 이 시장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살아나는 이런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좀 답답한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한국 증시가 좀 자생력을 좀 잃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중국 증시도 다시 급등을 했고 또 미국의 경기도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 또 금리 인하를까지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뭐 전혀 회복세를 보일 만한 기미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뭐 외국인들의 뭐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겠고 역시 지금 현재 딱히 한국 경제, 한국 증시를 이끌 만한 부양 대책도 나오질 않죠. 중국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뭐 금리 인하 말 그대로 찔끔 금리 인하 한번 해놓고 나서 다른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부양 대책 같은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부진한 양상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또 러시아에 북한이 또 파병을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불안감들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현재 시장의 흐름이 자생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무려 2.9%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 대비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한국과 중국의 차트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증시의 이제 차트 비교 차트인데요. 지금 하단 3개가 중국 상해 증시 그리고 이제 항생 지수, 홍콩 H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입니다. 자, 최근 9월 달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횡보 내지는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중국 증시는 최근에 강도 높은 반등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약간의 눌림을 주고 오늘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시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우리로서는 중국 증시가 지금 당장 부러울 수밖에 없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한국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증시만 홀로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부럽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와 이 동반 강세를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겠다. 네. 이런 뜻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 다음 주 내일의 단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중국 그리고 종목 장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양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중에 또 중국 증시에 또는 홍콩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여전히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연기금과 또 기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종목 장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장은 전반적인 악재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의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엎드렸듯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감들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의 퀄테스트 통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급반등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만 시간은 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삼성전자가 하반 경직이 전개된 상태에서 종목 장세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이죠. 많은 바이오 제약주가 가져놨습니다만 선별적인 일부 종목 중시의 선별적인 강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지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원전 관련주가 급격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소형 원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진출하면서 소형 원전을 바탕으로 전력을 끌어쓰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ETF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워낙에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접근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2차 전지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만 여전히 중장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힘들지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 뭐 이런 기사와 더불어서 지금 21일 날 대출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중국이 대대적인 부양 대책을 내놓고라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 LPR 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다음 주 초가 될 거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중국 경제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중국 당국이 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 너무 실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퍼부었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약발이 먹힐 때 추가적인 부양 대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당국은 2번, 3번 정도 이상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게 되면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국내 지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점에서 이런 기사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중국 증시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한국 증시하고 똑같이 저렇게 지루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저 시점 바로 이제 여기 2,700선이죠. 2,700선에서 벌써 3,000선 초반까지 폭등을 했고요. 최대 3,700선까지 단숨에 폭등하는 이런 흐름이었었죠. 중국 증시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너무나 소외됐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 때는 그래도 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일 때는 국내 증시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 증시를 보고 지금 1차 급등에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내지는 조금 기었다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부양 대책이 나올 때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중국과 관련된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들, 중국 수혜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의 이 보다 강도 높고 뭔가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이 중국 관련 수혜주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지금 사실 이번 주에는 이들 종목 지금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특히 HD 한국조선해양과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앞으로도 혹시나 눌리면은 또 매집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었죠. 네. 아직까지는 뭐 그 시각은 유지됩니다. 일단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눌리고 있는 원인들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최근에 예상치도 않았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알게 모르게 올라왔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악재가 상당폭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주가가 밀리는 그 순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여전히 대선의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전히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종목들에 대한 이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에코앤드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 참 좋은 회사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참 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들지 못하고 약간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겠죠. 급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은근하게 떨어집니다.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회사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주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와중에 이 종목은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옵니다. 즉 떨어지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집이 좀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2차 전반에 걸친 조정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나타났던 부분들이겠고요. 현재 뭐 긴 시간 동안 대바닥을 찍고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대적인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대선과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기감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율은 뭐 이제 대선 전까지, 미국의 대선까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한다면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악재는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중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4680 배터리 관련주로서 수혜주로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모멘텀에 의해서 또 기대감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가 더불어서 야금야금 흘러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됐죠. 역시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짜증은 좀 나죠. 그러면서도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집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는 보통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매집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4680 배터리 관련 시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 더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관련주 언급드렸듯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다시 대선 직전에 만약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 에코앤드림과 TCC 스틸 만나봤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시세가 밀릴 때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종목 탐정과 함께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주신 이 내용들이 좀 통하는 흐름이 있네요. 그렇죠. 이 중국 ETF 종목들은 뭐 최근 한 1년의 기간 동안 한국 증시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씩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ETF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ETF는 오히려 주식보다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매매는 주식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한국 증시가 워낙에 이제 부진한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중국 ETF 관련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때 중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증시보다 시세 분출이 더 강력하다. 라는 그런 이유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그렇게 강도 높게 올라간 것을 우리 시청자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앞으로 중국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중국 증시 흐름 자체가 좀 더 탄력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여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는 홍콩 H지수, 중국의 홍콩 H지수를 2배 정도 추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홍콩 증시에 상장된 50개 이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홍콩 H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따라서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중국 산업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를 추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 증시도 역시 이제 중국 경기와 이제 연동하는 그런 됐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고, 근데 홍콩 역시도 이제 중국 경기에 거의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는 궤를 같이 해서 움직인다라는 점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시고 중국 증시로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중국 당국은 좀 더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계속해서 더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가파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ETF 관련주, 자, 국내 증시는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증시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중국 ETF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상태여서 지금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급등 후에 지금 이제 눌림을 주고 강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저점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상승할지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곧바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2,225원 정도 제시를 드립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지만 ETF 상품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업처럼 뭐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서 뭐 저가 부실주다 이런 개념의 종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 1,95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새로운 부양책을 기대해보면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다음 주부터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네.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고 유튜브 가시게 되면 오늘 제가 녹화 방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홍콩 ETF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인 분석과 그리고 원전주들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꼭 같이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시면 장 마감 후에 라이브로도 만나실 수 있고 복습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